전기선이나 통신선 보면은 다 둥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삼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형태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꽈가지고도 전기가 흐릅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보다 다양한 형태로 전기선과 통신선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널딱하게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해도 전기는 흐르니까요. 피복만 입혀주면 될 텐데 피복은 여기를 만지면 감전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멀리 송전할 수가 없어요. 가망구조가 밖으로 전기가 탈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복을 이것을 갖춰주는 이유는 전기가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압을 형성하면서 멀리 갈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전력을 멀리 송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전기선이 두터워야 됩니다. 두터워야 되는데 현재 동축 케이블과 일반 유선 전화선에 쓰는 구리선은 되게 얇은데요. 두 개로 하는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하나로 하면 된다. 전기선은 통신선, 유선 전화선을 하나로 하시면 갖고 그 구리를 두텁게 하면 전기 양이 좋게 많이 와서 송수신 거리를 늘릴 수 있어요. 유선 안에서. 이해가 가시죠? 송수신 거리를 많이 늘리시죠. 현재는 동축 케이블도 전기를 많이 흘렸냐 적게 흘렸냐에 따라서 동축 케이블의 두께가 지금 이만한데요. 구리선이 전기를 많이 흘려 보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많이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약하게. 그래서 그거보다 약하게 이제 얇게 만들어도 된다. 제 얘기. 통신선으로 쓰는 거라서 다만 거리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두껍게 동축 케이블의 통신선을 두껍게 구리선을 쓰는 거는 그만큼 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가정을 해저 케이블 이런데 그래서 신호를 멀리 보내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유선 전화선도 2개짜리로 되어 있는 거 하나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2개짜리로 되어 있는데 유선 볼까요? 물 검색 좀 해볼게요. 그래서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도 하나짜리로 신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를 2개, 3개, 4개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그 회선을 따라서 하나는 방송으로 쓰고 하나는 게임으로 쓰고 하나는 채팅으로 쓰고 이렇게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같은 케이블 안에 여러 개 전기선은 두텁게 통신선은 얇게라는 기술자라. 전기선은 왜 두텁게 할까요? 전기를 쓰니까 좀 많이 끌어들여. 얇은 선을 쓰면 그리고 전기가 밖에 흐르지 않아서 기계를 가동시킬 수가 없어요. 전기가 약해서. 이것도 4개를 쓰는 이유는 이만큼 전류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4개를 쓰는 거고요. 이거를 2개를 쓰는 이유는 이밖에 전기를 필요가 없으니까 2개만 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전력을 많이 끌어다 쓰면 이렇게 큰 두꺼운 구리선을 쓰듯 전기선에 구리선을 두꺼운 놈을 써줘야 되는 거고 전기선을 조금만 스피커선이다. 아니면 이렇게 보일러 작동하는 조금만 거다. 그러면 전기선에는 구리선을 아주 얇은 놈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전기선에는 구리선을 두텁게 하느냐 얇게 하는 전기는 많이 흐르고 적게 흐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얇은 전기선에다 많은 전류를 끌어다 쓰면 타버려요. 그래서 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선을 동그랗게 아니고 삼각 형태로 만들거나 사각 형태로 꽈서 만들면 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저항이 생겨갖고 2개 전류가 만나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발열이 많이 그래서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히터기 같은데 발열할 때 이제 그 기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발열 구조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만드시면은 이렇게 좀 열이 많이 일어나죠. 전기에도 이렇게 만나면서 열이 많이 일어나는 히터기의 발열선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아니면 압력밥솥 이렇게 어떤 압력밥솥 전기 흘려가지고 가열 구조로 쓰이는 열선으로 이렇게 꽈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된다. 그것도 하나 알아야지 됩니다. 모르면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전기선으로 쓰는 거 이렇게 꽈서 하시면 불이 나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재 전기선을 동그랗게 돼 있는데 네모나게 만들거나 세모나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어 상관없어요. 그런 구리선 만드시면 제기술입니다. 전기선이든 통신선이든 다만 이렇게 넓게 하면은 이렇게 압이 감압이 되는 거죠.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조되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콘센트 선이 이렇게 문제가 돼 있다 그랬잖아요.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두꺼워야지 이게 압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좀 압축을 시켜서 현재 있는 구리선처럼 두껍게 만드시면 제기술입니다. 동그랗게 만드셔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줘야 되고, 아니면 거기에 점점이라도 우둘두툴하게 해서 거기 전기 축적되게 해줘라. 우둘두툴한 그것이 카펫이다가 된다는 거죠. 아니면 돈이 많이 들면 구리 빨아도 구리선이라도 구워져가지고 그를 통해서 전기가 흐르게 되면 거기서 이제 널널한 살림에서 부잣집에서 전기를 갖다 쓰고 여러 군데 갖다 쓰니까 불이 안 난다. 얇은 없는 살림에서 얇은데 전기 흐르는데 갖다 쓰니까 과열이 일어나서 불이 나는 원인인데, 현재 있는 콘센트 이거 바꾸시면 제기술이에요. 플러그도 이렇게 구리선을 두텁게 해가지고 전기를 바꾸시면 제기술이 꼭 고장나요. 플러그 안에도 이렇게 얇은 구리선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다. 그것도 고장나는 원인이 된다. 말씀을 드려요. 그것도 그렇게 두껍게 현재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꼽는 선은 두껍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구리는 얇으면 거기서 스파크, 그렇죠. 과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게 플러그잖아요. 그럼 이게 얇다고, 이거가 똑같이 이 구조가 이게 얇아요. 이거를 두텁게 만들어야 돼. 여기서 화재 난다고요. 플러그도 이렇게 만드시면 여기는 두텁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전기선이 얇아지는 전기선이다. 이해하시기 쉽게 이걸 두텁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것도 전 세계 플러그도 공통 규격으로 돼 있는데 이거 쓰시면 재밌어요. 이것도 두텁게 만들어야 돼. 이것도 두텁게 만든 일체 막 우둘두툴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카펫이다가 된다. 전기가 많이 축적되는 구조가 되는데 쓰시면 재밌어요. 누전 차단기를 달자 그랬더니 여기다가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뜯어봤어요. 거기서 다른 냄새가 나서 2개를 사다 봤어요. 신기해서 설치해봤는데 여기다가 뜯어보니까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너무 얇아가지고 이쪽은 전기선에 구리선 2개가 두껍고 발열이, 그래서 불날 수밖에. 여기 전기가 축적이 돼, 이쪽으로 전기는 열이 축적이 되고 흐르게 되죠. 그럼 여기 불이 나게 되네. 전기가 정체돼서. 알고 만드셔야지. 여기다 놓는 거예요. 전기 입력선, 출력선. 이거 누전 차단기 한 3,000원 할 텐데 도매가로 사면, 공장에서 받으면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한 5,000원, 6,000원만 더 받아도 될 텐데. 전 세계적으로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 무단으로 쓰시니까 알고도 기술을 알지도 못하면서 만들고 말이죠. 제 기술이에요. 이 플러그도 이렇게 교체를 하시면 이것도 아는 사람한테는 보이는, 모르는 사람한테 뭐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건 뭐 수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다 그렇게 쓰고 살았거든요.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 없어요. 여기 무슨 마이너스, 금속에다 그냥 전기만 흘렸구만. 마이너스 플러스, 나 마이너스 플러스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라. 현재 있는 전기선으로서는 유선 전화선이 2줄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한 줄로 두껍게 만들어 갖고 하면 송수신 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그것을 해석을 하는 거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약간 그것을 2줄로 한 줄로 해라. 그럼 송수신 거리가 늘어난다. 유선 전화선에서는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 송수신 늘어난다.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의 어떤 두께에다가 보다 많은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신호선으로 쓰는 거라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얇게 그것도 저 외피로 그렇게 비싼 걸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동축 케이블 해저 케이블로 쓰기는 그 해저 케이블로 쓰지 말고 육상에서 쓰는 것, 육상에서 쓰는 거하고 해저 케이블하고 틀리게 구성을 해라. 동축 케이블 그렇게 되면 싸게 동축 케이블을 제작할 수 있다. 두텁게 만들지 않고도. 거기다가 전기선은 두텁고 통신선은 얇게라는 제 기술을 따라서 외피만 튼튼하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이런 저렴 구조를 갖춰주는 게 밖으로 전기가 탈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방법이 있다. 밖으로 탈출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라면 구리판에다가 알루미늄도 돼. 이게 대중소 구리 알게 나노 구조라도 넣어가지고 판으로 만들어요. 구리 액상을 넣고 이게 이제 전기선이 되어서 틀리게 만들어주면 대자로 안에서 이렇게 전기선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전기가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걸로 이걸로 통신선과 전기선 만들면 돼요. 이걸로 이제 반도체 회로, 카페시터, 트랜지스터 만드십니다. 반도체 회로도 만들고 이런 걸로도 이걸 만들면 그 안에서 전기가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멀리 송수신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태양전지판으로도 쓰고요. 이런 것을 수십 대 태양전지판에서 전기를 딱 걸어주면 전기를 걸어주는 그 구조 때문에 전리층이 빛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전리층이 이제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한가 의문. 전리층 전기로 빛을 유인한다는 거 아닙니까? 빛을 전기로 빛을 바꿀 수 있으니까 전기를 딱 걸어주면 햇빛 금속판 자체는 전기를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햇빛이 전기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 물에다가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선은 좋아요. 전기선 걸어주는 게 피복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주파수 방식으로. 또 물에다가 화학 배터리다. 그럼 물에다가 소금물 넣는다. 소금 황산도 돼요. 소금물에다가 납축전지 그러고 있잖아요. 그냥 물만 넣으셔도 되는데 소금 넣는 게 좀 낫겠죠. 물에다가 바닷물 또는 소금을 넣고 금속을 판을 얇을수록 좋아요. 얇을수록 좋다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게 그래서 화학 반응을 좀 더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면적을 좀 단면적으로 판으로 내줘야 돼. 그래서 구리판이든 알루미늄판이든 다른 금속을 넣으면 스파크가 생깁니다. 전기선의 구리선의 대중소에서 전선을 많이 연결해줘요. 그럼 이제 전기가 전환되는 일이 높다고. 전기를 딱 걸어주면 이렇게 계속 전환된다. 이걸로 이제 배터리 만들 수도 있어요. 물에다가 금속판을 넣어줘요. 대중소, 구리.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전기를 아주 많이 축적할 수 있습니다. 물에 이제 감전사가 일어나요. 전기가 축적됐으니까. 금속에다 감전사가 전기가 축적됐으니까. 그럼 물하고 금속을 만나면 금속 배터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일단 이제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주면 이거 전기가 왔다 갔다 해서 가두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보다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알루미늄 알갱이도 되겠죠. 알루미늄 구리바 다 물하고 금속만 만나면 돼요. 그래서 형태가 뭐가 됐든 이렇게 해서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 흑연제로도 되는데 자동차 연료전지에 흑연제만으로도 전기를 축적할 수 있냐? 그렇다. 마이너스 플러스 구분이 뭐가 필요했냐? 흑연제에다가 전기를 축적하지 않느냐? 그러면 흑연제로만 양극재 없이 흑연제로만으로도 음극재만으로도 전기가 된다. 납축전지도 어떤 양극 음극 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같은 재료로 하나로 만드시면 더 많은 전기가 축적될 거다. 이 기술 제 기술입니다. 축적됐을 때 우리가 피복을 왜 할까요? 열이 서로 전달이 안 되기 위해서 케이블 타이어를 묶어도 돼요. 그러면 이거를 원래는 피복 없으면 그 안에서 그 스파크 현상에 불나겠죠. 합선 때문에. 왜 합선이 일어날까? 똑같은 전기가 흐르는데 그것은 이렇게 부딪히는 전기에 부딪히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게 하나로 되면서 합선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라면 괜찮은데 전기 흐를 때는 그것이 합선이 되는 문제가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기가 강하게 달라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타버리는 구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부드럽게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그래서 두선하는지도 모르죠. 이것을 전기양을 잘게 쪼개서 부드럽게 가동을 시켜주면 괜찮다. 어쨌든 이거를 피복을 쓰는 거는 저렴 구조를 갖춰서 열을 축적하지 않는 구조를 갖추기 때문에 흑연제만으로도
여러 개를 넣어서 이렇게 절연 구조를 갖춰주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열이 가지 축적되지 못하게 해서 흡연제 하나만으로도 배터리 자동차 연료전지 만들 수 있다. 납축전지도 기타 다른 연료전지 뭐가 됐든 연료전지 많잖아요. 연료전지 배터리 같은 재료로서 넣는다. 서로 다른 재료를 하면 스파크가 생긴다는 게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양극재에 금속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이고 PM 반도체에도 다른 금속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만들어요. 그래서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현상. 이걸로 이제 PM 반도체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흑연제만으로도 전기가 축적될 수 있다. 납축전지도 음극양극 구분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같은 재료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나누셔도 돼요. 한 줄로 쓰든 두 줄로 쓰든 세 개로 쓰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전지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라 여기 카펫에다가 여기 쪽으로 전기가 많이 나온다. 좀 더 큰 놈을 여기다가 비추면 여기다가 여기가 전기가 많이 흐르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요. 자, 두 개를 설치해 봅시다. 여기 한 개, 두 개, 여기 똑같은 건 모양을 전기를 연결해는 이쪽은 한 선만 걸어주고 어프시켜서 한 선은 두 개를 걸어주면 두 개로 걸어준 놈 똑같은 전선의 굵기가 구리선의 굵기 똑같다고 해서 이쪽으로 방향이 바뀌게 돼. 이쪽은 한 선만 연결해주고 하나는 어프시켜주고 이건 두 선을 전기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전류가 많이 흘러요. 그래서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모터의 종류자를 철이니까 전기 전도가 틀려서 철하고 구리하고 쇼트가 일어나니까 구리 바에다 코일을 감아야 된다 그랬죠.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모터 안에도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께가 틀리게 해서 연구자석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스피커에도 들어가죠. 파워가 세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연구자석 만들 때부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 안에 수십 겹, 여러 겹, 수십 겹 이렇게 하면 더 파워. 연구자석 분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로 들어가고 흑연 음극재다 그러면 음극재든 양극재든 혹연 코커스 구조서부터 입자 구조부터 대중소로 들어가면 아까 지금 얘기했던 대로 파워가 더 세진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것도 음극재도 여러 겹의 형태로 가져가지고 좀 더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어요. 수십 겹이나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구리판에다가 이런 아까심에 이렇게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전기선이 된다는. 그러니까 전기가 갇히는 거죠. 그래서 구리액상을 덮어가지고 여기다가도 유리소금 코팅해서 유리만큼 넣어서 거기 이제 코팅 구조가 절연막이 돼가지고 전기를 아래 가두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쪽에 이제 피복을 거기다 만들어줘서 전기가 밖으로 탈출하죠. 피복을 왜 놓을까요? 전기가 밖으로 탈출하니까. 그래서 압을 형성해서 멀리 보내기 위해서 동축 케이블 같은 것도 피복을 엄청 두껍게 해서 멀리 보내죠. 네. 그죠? 정말 이제 그 반면에 유선 전화선은 피복을 유선 전화선은 2개짜리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전기선에 일반 유선 전화의 구리선을 1개짜리로 뭉치면 보다 전기가 성수생활이 늘어날 텐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거를 두 손으로 세 손으로 네 손으로 전기선은 외피만 튼튼하게 해서 두 손으로 세 손으로 이렇게 네 손으로 만들어서 유선 전화선도 하나는 방송 하나는 채팅 하나는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기선에는 구리선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어서 전기를 보낼 때도 중폭 구조 없이 멀리 보내고 출력을 피복이 없어야 돼. 전기선에는 구리선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만들어서 통신 방법으로 써서 동축 케이블이든 유선 전화선이든 통신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전기를 약하게 주면 전기 통신이 되고 강하게 주면 전력 통신송이 되기 때문에 전력을 강하게 모터 구동할 때는 강하게 써야 돼요. 통신용으로는 전기가 오기만 하면 되니까 겨우겨우 살아서 오든지 간에 전기가 오기만 그걸로 통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기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도 약간 그 외피만 튼튼하게 해서 여러 회선으로 만들면 된다 이 말씀이죠. 그쪽에서 통신선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길이를 따라서 피복 갖춘 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이렇게 피복만 갖춘 채 틀린 목적으로 전기를 틀리게 압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거 만드시면 전기선 만드시면 통신선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자 그러면 중폭 구조를 갖는다 그랬죠. 전기선이나 통신선이나 멀리 보내기 위한 기술인데
전기선, 구리선이다. 그 알루미늄 선도 돼요. 금속선, 본딩 와이어도 되고, 여기다가 동그랗게 만들어주면 전력을 축적할 수 있는 카패시터가 멀리 송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러죠. 모터 같은 데도 이렇게 구리선을 감안할 때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파워가 세져요. 그리고 전기선이나 통신선으로 쓸 수 있는데 전기를 증폭해서 멀리 보내는 구조가 돼요. 무슨 네모나거나 동그랗거나 막 크기별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분기선에는 좀 더 찍어줘 갖고 분기하니까 전력을 축적해서 여러 분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전기선, 통신선으로 이 기술을 쓰면 얇게 만들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축적해서 멀리 보낼 수 있으니까 물 같은 데다 이렇게 너네 물 준다 그러면 이렇게 넌 비닐호스 있잖아요. 비닐호스에다 물통을 이렇게 달아놓으면 멀리 간다 그랬죠. 소방호스 같은 데도 이렇게 물통 달아가지고 하거나 거기다 모터를 넣어가지고 중폭 구조를 해서 하거나, 잠수함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로봇 플랫폼이나 달아가지고 공기 순환할 때 두 줄기를 넣어가지고 한 줄기는 밖으로 공기 내보내고 한 줄기는 같은 그냥 공기를 하나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모터를 갖다가 여러 개 달리기 해가지고 이어 달리기 할 때도 거기 물통 구조가 되는 게 들어갈 수 있어요. 물통 구조라는 건 뭐냐, 비닐호스 이렇게 있다. 비닐호스 있잖아요. 콘크리트 수로도 돼요. 콘크리트 수로다 그러면 이렇게 딱 온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 탱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제 멀리 보낼 수 있어요, 농사용으로. 그러면 비닐호스에다가도 이런 개념. 이제 약간 유선형으로 만들면 좋죠. 네모나게 하는 물통이 차서 압이 소방서 같은 데 이렇게 위에 딱 올려가지고 촥 해놔. 여기다가 이제 수중 모터를 달아가지고 모터로서 물을 끌어올리는 방식도 있어요. 그건 좀 약간 더 비싸게만. 그래서 이렇게 비닐호스에다 물통을 달아주면 제기술입니다. 현재는 이런 샤워 호스기도 약간 볼록하게 만들어서 물통 구조로 만들어주면 압이 세집니다.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응용할 때가 굉장히 많을 거다. 이런 데는 이거 쓰시면 제 기술. 이런 형태로 해서 전기선이나 통신선 쓸 때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넣어줘갖고 멀리 보낼 수 있으면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 선도 얇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하나 들어갈 거를 2개, 3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 코팅 이런데 구리선이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구리에다가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들어가서 이걸 구리 액상을 덮어서 판으로 만들어 준다는. 그럼 이렇게 되면 전기가 이제 그 안에 갇히는 현상. 이거 갖고 이제 반도체 회로를 만들어 주면 전기가 밖으로 탈출 안 해요. 이게 자체가 저렴하게 돼요. 여기다가도 금속 유리석형 코팅제랑 유리망 코팅제를 여러 개 코팅해 주면 사실상 피복이 현상이 되나 전기가 밖으로 탈출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보다 많은 전기를 손실 없이 가두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고무알갱, 고무판 만들 때나 플라스틱, 금속에도 동일합니다. 열이나 전기, 금속에도 이렇게 만들어서 플라스틱, 고무에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약간 쿠션을 준다 그러나 그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합성 고무를 천연 고무 못지않게 탄성을 만들어내거나 열이나 냉기 이런 것들을 그 안에 갇히게 해서 차갑게 냉장고 같은 데 쓸 수 있겠죠. 냉장고, 에어컨 이런 히터기 또 화목난로에 금속이 있으면 축적을 해서 열을 축적하거나 냉기를 축적하거나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전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로 만들어서 구리 코일로 만들어준다는, 전기선, 통신선으로 만들어주거나 반도체 회로, 카패시터, 트랜지스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만 이론적으로 유리석형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갖다 여러 개 코팅을 주면, 그래서 이게 이제 피복이 돼갖고 전기가 밖으로 잘 탈출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은 그래도 만지면 이게 전기 감전되니까 조심하세요. 반도체 회로는 아주 얇아갖고 괜찮다라는 거죠. 가시죠? 그것만으로도 전기가 가두어진다는,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딱 저런 피복을 입힐 수가 없잖아요. 나노 구조인데. 이거는 이제 나노 구조가 아니니까 저런 피복을 입혀서 이게 더 안전하고, 여기다가 여러 개 코팅하다 해서 전기선 만져지면요 이게 타버려요. 감전사 영안실 가십니다. 전기 센 거는 그런 데는 안 되지만 반도체 회로 같은 얇은 구조는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전기가 가두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선 현재 동축 케이블을 얇게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이런 중폭 구조,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이렇게 두텁게 해서 두터운 부분으로서 중폭 구조로 가서 멀리 보낼 수 있다고. 전기선이나 통신선으로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 안에 여러 겹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의 이제 피복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광섬유선도 그러는데
거기다가 안에다가 광섬유선도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하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만드셔도 되는데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이렇게 코팅 구조로 가져주면 거기에 전기가 가두어지잖아요. 광섬유선도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얇게 여러 겹 들어가도 괜찮다. 이 기술은 굉장히 상업적으로 큰 경제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회선 가는데 안에 한 개 들어가는 것보다 두 개, 세 개 들어가는 게 낫죠. 그게 돈을 크게 벌죠. 이 기술 쓰시면 동축 케이블도 여러 회선으로 만들거나 전기 회선도 한 선으로 지금 두 선으로 된 것 한 선으로 만들어 주거나 그것을 두 선, 세 선, 네 선, 다섯 선 해갖고 연결해 갖고 인터넷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속에서 방사능 하나는 방송, 하나는 채팅, 하나는 뭐 뱅킹 게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전기 유선 전화선도 이제 새롭게 봐야죠. 이렇게 전기선, 통신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도 하나짜리 전기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렇게 해서 네 개짜리, 다섯 개짜리 이렇게 해서 전기를 틀리게 보내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같은 전기선 안에 피복을 갖춘 채 전기선의 구리선을 피복을 갖춰서 서로 전기가 왔다 갔다 안 하죠.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그렇게 보낼 수도 있는데요. 통신선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이거 갖고 이제 이렇게 좀 뭐 그렇게 통신선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강섬유선 안에도 이렇게 제가 전기선, 통신선, 강섬유선 이런 모든 통신들 케이블 이렇게 피복에 유리석형 코팅 제사랑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고 안팎의 코팅 구조를 가지면 전기가 보다간에 가져질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그리고 외부의 영향에 좀 더 안 받을 수 있다. 외부에 여러 겹 코팅을 준다. 제가 비행체 철판, 비행체 이제 금속 철판 구조, 자동차 철판이다. 그러면 거기 자체에다가도 유리석형 코팅 제사람 유리만 넣어서 제조하고 안팎에 여러 겹 코팅. 뭐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코팅을 열어주면 그것이 이제 외부의 열이나 압력 이렇게 냉기를 흘려보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전투기 금속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걸 자체를 넣어서 만들고 여러 겹 코팅을 이거 아니더라도 돼요. 코팅 구조가 재료가 다른 것에 상관없어. 그러면 거기서 압력을 갖다가 분산시켜주고 속도 열을 축적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판을 여러 겹으로 갖고 해주면 판 하나, 둘, 셋 그러면 안팎으로 코팅 구조를 줘요. 두 개짜리도 세 개짜리 그렇게 되면 압력을 보다 많이 견딜 수 있습니다. 열도 안쪽으로 못 들어오고 연소심 만들 때도 이 기술 써요. 그래서 꺼냈다가 이렇게 외부에 압축 공기를 갖다가 여러 겹으로 내뿜고 회전 방식으로 안에도 압축 공기를 내뿜으면 사람이 여기 초고속으로 비행체를 만들 때 안에 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막 외부 압력이 이렇게 온다. 그럼 여기 맞받아쳐서 외부 압력, 내부 압력을 동원해 갖고 압축 공기를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다음에 흘려보낸 이와 신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압력이 온다. 딱 미끄러져요. 이해가 가죠? 병뚜껑 같은 거 이렇게 물 젖거나 기름 묻으면 힘의 전달이 못하니까 미끄러지게 안 열어지잖아요. 힘을 압축 공기를 미끄러지게 하는 기술이다는 거죠. 매끄럽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맞받아치면은 바깥에서 압축 공기 내뿜고 안에서 압축 공기 내뿜고 철판 그 비행체 금속을 안팎과 코팅 구조로 좀 전달이 잘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충분히 압을 형성해서 사람이 그 안에 초고속 비행체를 만들어도 탈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도 이렇게 코팅 구조를 여러 겹 주고 페인트 자체에다가 유리석형 코팅제 사람 유리막을 넣고 피막을 입혀주는 거. 코팅을 여러 겹 주는 기술을 그렇게 되면 바람이 이렇게 딱 미끄러져 가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연비가 좋아지죠. 그래서 현대기아차든 어디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런 금속에다가도 여러 겹 코팅을 주거나 고무 같은 데도 그러면 되나요? 그리고 합성 고무에도 여러 겹 코팅을 합성소면 실에도 유리석형 코팅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여러 겹 피복 코팅 구조를 주면 매끄럽다 이거죠. 뭐 방수 텐트도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비닐에다가도 코팅을 주거나 투명 매트에다가도 코팅을 주거나 유리창, 플라스틱에다 이렇게 코팅 물질이 뭐가 됐든 간에 코팅을 준다. 또는 그 심지어는 플라스틱 코팅을 주는 경우도 있다. 뭐 아크릴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합성섬 나일론이든 뭐든 다른 소재로 투명 코팅을 줘가지고 강하게 만들어줘. 그 안에 이제 아크릴이 들어가 있고 투명도는 개선하고 살짝 이것을
아니면 그것을 플라스틱 좀 하드한 거 말고 소프트한 것으로 투명 매트 하듯이 아크릴 위에다가 덮어가지고 잘 깨지지 않다. 아크릴이 너무 잘 깨지지 않아.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또는 합성섬 비트가일 90%짜리 합성섬하고 그다음에 좀 뭡니까 저기 아크릴하고 섞어줘갖고 아크릴 제품 만들 수 있다 그러죠. 탄소섬유도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기타 다른 기반으로 만드시면 훨씬 좋다.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카본 소재도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반도체 펠리클에도 그렇고 또 홈을 파가지고 접합하는 기술을 쓴다. 이건 플라스틱 창문과 유리창을 접합시킬 때 또는 실리콘 웨이퍼나 유리 기판 어떤 플라스틱 기판을 접합시킬 때 나노 구조나 기타 다른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 거기서 수평탄을과 수직탄을 넣는다.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지하를 파서 전기선과 통신을 넣는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거기도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 열을 축적시키지 않기 위해서 열을 축적시키지 않고 뭐 이렇게 랜드 플래시다. 뭐 이렇게 HBM이다. 이렇게 안카페 그 코팅제가 이거 아니더라도 돼. 여러 개 코팅을 넣어서 열을 일부러 여기 축적되지 않은 채 높이 쌓아올릴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런 전기 파이프, 전기 통신선에 이렇게 파이프를 넣고 올라가는 기술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멋대로 쓰시더라고요.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른다.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콘크리트 물통에는 물통 구조에 있다. 물을 채워서 파이프 압력으로 올라간다. 계단식으로. 반도체, 3D 반도체에 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 랜드 플래시나 HBM에다 이걸 쓰시고 계세요. 이게 안에 넣어놓으니까 파이프 안에 전기 성충 발열이 다르죠. 안 돼서 높이 쌓아올릴 수 있어요. 이게 딱 코팅 기술을 여러 겹 적용해서 이 자체에다가 유리석영 코팅, 내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반도체에다가 코팅을 여러 겹 주면 그것이 열이 그렇죠. 축적이 안 돼서 열이 이제 약간 비스듬히 만들어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랜드 플래시나 HBM을 높이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SK나 삼성, 그다음에 TSMC, 마이크론에서 이걸 멋대로 갖다 쓰시고 계시다. 저한테 돈 내셔야 돼요. 무단으로 쓰고 계십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쓰신다면 그룹 차원에서 제 기술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배짱으로 그러십니까? 미국 같은 데는 뭐 고의적으로 고의성이 있으면 형사까지 들어가던데 총초 불러가지고 어쨌든 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남의 기술 무단으로 쓰지 맙시다.